준비한 기자회견 내용은 최근 발생한 LH 사건 같은 이 투기와 부패가 왜 발생하는지, SH공사의 땅 장사 사례를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으로 계시는 동안 약 87만 평 여의도 면적 정도 되는 땅을 서울시장은 대통령과 서울시장은 3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토지 강제 수용권, 토지의 용도를 논밭 그린벨트 분야를 택지나 상업용지로 바꿀 수 있는 택지 용도 변경권, 그 다음에 그린벨트 논밭을 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독점 개발권, 이런 국민이 위임해준 3대 특권은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싼집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라고 이 권한을 줬는데, 박원순 시장뿐 아니라 시민운동가 출신이던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뿐 아니라 이 문재인 정부 4년 내내 이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준 권력을 공기업과 공기업 직원들 투기, 또 건설업자들 배불리기, 투기 세력들과 재벌들 배불리는데 이 권력을 사용해서 결국 지난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6억에서 11억으로 5억이 상승했습니다. 78%가 오른 서울 아파트 값을 이 문재인 정부는 작년 김현미 장관은 14%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다 그만뒀고, 지금 현재도 이 문재인 정부는 17% 올랐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 21년 아파트 공시가격만 19.9%를 올렸는데 4년 동안 아파트 값이 17% 올랐다고 거짓말하는 이런 정부가 공기업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오늘 상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SH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땅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릴 것이고, 내일은 SH공사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아파트를 팔아서 바가지를 씌웠는지, 바가지를 씌워서 풍의를 취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2000년에는 서울의 강남 지역 아파트가 약 3억 정도 했습니다. 3억 정도. 3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고 공기업이 땅 장사를 하고 공기업 배불리기를 할 때 3억짜리가 13억이 됐고, 또 이 13억짜리 아파트가 공기업을 정상화시켜서 분양원가 공개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기업이 일할 때 집값이 안정됩니다. 다시 이 문재인 정부도 와가지고 시민을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공기업 직원들을 투기를 하고, 공기업은 땅 장사, 집 장사로 배를 불리고 성과급 잔치를 하고 국민을 속이고, 이때 다시 집값이 폭등을 해서 지금 3억 가던 아파트가 20억 가고,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이런 내용을 알려야 될 전문가나 교수들이 투기꾼과 합세를 해서 집값을 폭등시키고, 정치인은
거기에 이 장단을 맞추고 선거 때 거짓 공약을 하거나 가짜 공약을 해서 국민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여기 이 그림이 바로 이 내용과 같은 그림입니다. 99년에는 강남의 타워팰리스가 성당 900만 원인데도 미분양이 70%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집 사기 어려워졌는지 그것도 제가 상세하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안 하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 때 공약했던 분양 원가 공개를 뒤집었습니다. 6월달에 공기업도 장사를 해도 된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30평짜리 강남 아파트가 약 14억이 됩니다.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철저히 하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집을 사라고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고 그래도 집을 안 샀습니다. 왜? 집 사면 큰 손해를 보니까. 집 사서 손해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다시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집을 사지 말라는 정부 말을 들은 걸 다들 후회합니다. 왜? 그때 집 샀으면 문재인 정부가 집 사지 말랬을 때 집을 샀으면 다 5억 10억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독점 개발권, 토지 수용권, 그 다음에 토지 용도 변경권을 활용해서 우리 경실련이 주장하는 거는 토지는 딱 살지 말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물만 분양해라. 아파트는 강남에 짓든 강북에 짓든 경기도에 짓든 제주도에 짓든 다 똑같습니다. 아파트 건축비는. 그래서 30평 아파트면 건물만 분양을 하면 2억이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30평 아파트요. 그 다음에 25평짜리 아파트면 1억 5천이면 됩니다. 이렇게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다행히 박영선 후보가 알고 공약을 했는지 모르고 공약했는지 30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건물만 공약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내일 우리가 기자회견을 할 거고 목요일 날도 기자회견을 하겠지만 이 건축비를 속이지 마라. 그래서 분양원가 공개를 하면 됩니다. 다행히 엊그저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경실련에 와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경실련은 지금 LH공사와 SH공사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안 해서 소송 중입니다. 소송에서 받아내려고 하는 자료를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서울시 홈페이지에다 다 올려놓으면 공개가 굳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냐? 이거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오세훈 후보가 2006년 5월에 당선돼가지고 9월에 분양원가 공개에 약속을 했고 2007년 4월에 분양원가를 공개했습니다. 최초로. 강서구 발산동에 원가는 30평이 2억인데 2억 3천에 3천만 원 남기고 분양을 하겠다. 그래서 2억 3천에 30평을 분양을 했습니다. 1단지, 3단지, 6단지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10년 전에는 원가가 30평짜리가 2억밖에 안 됐습니다. 2억. 그 2억 5천에 5천만 원 이익을 받고 팔고 강남 지역에서는 한 7천만 원 이익을 받고 팔고 이렇게 하면 집값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100만 원짜리 땅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하는데도 과천 같은 데다가 7억씩 분양을 합니다. 과천에다가 100만 원짜리 땅을 사서
쉬운 광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폭리를 그걸 아는 LH 직원은 거기 가서 땅을 사서 보상가를 높게 받고 거기서 몇십 년 농사를 지은 분들은 보상가를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 사람들은 500만 원, 1000만 원의 보상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양 원가 공개를 하면 주변 시세의 60%의 분양을 해도 공기업은 30%의 이익이 납니다. 이게 오세훈 씨가 2007년에 서울시장 때 한 말입니다.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금 국민의힘, 박근혜 한나라당의 당론입니다. 당론. 한나라당의 당론이 뭐냐? 건물만 분양해서 집값을 잡는 지금 박영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이 원래 한나라당 국민의힘의 당론입니다. 당론. 근데 이런 내용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론이 이런 얘기를 안 해주니까 보도를 안 하니까. 자, 그래서 반값 아파트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한나라당 사람들이 앉아서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자곡동 오세훈 후보 처가가 가지고 있던 땅 옆에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만 분양을 해서 30평을 2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누가? 2010년, 11년 이명박 정부가 자기들의 당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향신문 이런 보도를 잘 안 하는데 마침 2011년 11월에 이런 기사를 썼네요. 반의 반값, 반값도 아니고 반의 반값. 평당 570만 원, 30평짜리가 1억 7천. 이렇게 이런 아파트가 강남, 서초, 고양, 하남, 하천 이런 데 한 달 간격으로 나오면 30평짜리 2억 3억에 한 달 간격으로 이런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도 이런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공약이 그걸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신용만 하려는 듯한 그런 공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아서 의원실을 통해서 받아봤더니 아파트를 짓는데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은 금액이 얼마냐? 평당 450만 원입니다. 30평 같으면 1억 4천만 원 주고 현대나 삼성에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기 이익을 포함해서 600만 원에 분양을 해도 아까처럼 550만 원에 분양을 해도 평당 100만 원, 30평이면 3천만 원, 5천만 원의 이익을 남기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5억에 분양을 해서 적정 이윤의 10배, 15배의 폭리를 취하고 그래놓고 분양 원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소송을 하는데 법정에 가서 분실했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거짓말만 합니다. 공기업이, 시장이. 이런 내용을 2020년 2월에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직접 확인을 했더니 주택본부장과 정책특보가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경찰령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 시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시장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앞으로 기자회견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과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주택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면 집값은 집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라는 확신을 저희가 심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동자 임금은
노동자 임금은 6배 오르는 동안 강남 아파트는 260배가 올랐습니다. 이게 언제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의 자료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260배가 360배로 뛰었어요. 강남 아파트 값이. 노동자 임금은 6.7배에서 7배, 7.5배 오르는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값은 150배, 한 200배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내일은 SH가 아파트를 팔아서 집장사를 해서 얼마를 남겼는지, 얼마나 바가지 씌웠는지를 밝힐 것이고, 목요일은 이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건축비가 얼마나 올라서 이 정부 들어와서 건축비로 국민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는지를 목요일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